왜 우세요? 20년을 숨긴 비밀 딸 앞에서 무너진 회장.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한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오른쪽을 가면 사랑을 지킬 수 있었는데, 왼쪽을 가면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는데, 그 갈림길에서 한 남자는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강한홀딩스 회장. 냉철하고 계산적이고 아무도 그의 마음 한켠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면접실 문을 밀고 들어온 젊은 여자. 아무도 감히 들어오지 않았던 그 회장실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눈빛, 그녀의 어머니 이름 성유리. 20년 전 빗속에서 붙잡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선택이 만들어낸 상처와 그 상처가 세월을 돌아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대본을 읽으시거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댓글로 기다렸어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다 읽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지상 63층,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강한홀딩스, 대한민국 5대 재벌 그룹 중 하나. 건설, 금융, 미디어, 바이오까지 이 그룹의 손이 닿지 않은 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현, 나이 48.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더 냉정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룹을 물려받은 26살에 이미 첫 번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눈물과 애원이 가득한 임원 회의실에서도 그의 표정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가슴엔 피 대신 얼음이 흐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그 말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6시 출근, 저녁 11시 퇴근, 주말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연인도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회사였고 숫자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 뒤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는 것을. 빗속에서 떠나보낸 여자의 이름, 성유리. 그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잊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상처였으니까요. 아물지 않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흉터로 남습니다. 그리고 흉터는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누군가 그 흉터를 건드릴 때 시작됩니다. 그날도 강도현은 오전 임원 보고를 끝내고 비서실로부터 면접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신규 미디어 콘텐츠팀 시니어 에디터 채용 면접. 총 5명의 지원자. 그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경력, 학력.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의 서류 앞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리 면접 요청 지원자 직접 출석 불가. 대리인 이모이은하 출석 희망. 이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입원, 어린 자녀 동반 불가피, 사정을 고려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강도연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세요. 네, 회장님. 비서가 서류를 집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노크 없이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문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건 아기띠를 두른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아 보이는 얼굴, 수수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 화장은 옅게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기띠 안에는 생후 10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당황해서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말했습니다. 면접은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요. 대리인을 보내려 했는데 직접 와야 할 것 같아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판단이 느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박함이 공존하는, 그러나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 눈빛. 그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다른 곳에서, 아주 다른 상황에서 보았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내려갔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작은 아이, 작은 코, 작은 입, 그리고 아기띠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작고 보드라운 손. 그 손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아이의 눈이 살짝 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낯익은 눈매였습니다. 어디서 본 눈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심장이 조여드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이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지원입니다. 성지원.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회장실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비서가 펜을 집으려 했지만 강도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성유리입니다. 성유리.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강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 쓸물처럼 밀려왔습니다. 26살 가을. 그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재계의 딸과 약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략적 결혼. 그룹과 그룹을 잇는 거래. 인간의 감정 따위가 끼어들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삶에 성유리가 있었습니다. 같은 미디어 기획 프로젝트에서 만난 외부 작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깊었습니다. 강도연은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그 거대한 그룹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라면 이 그룹은 없다. 도연은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저녁 그는 유리를 만났습니다. 미안해. 우리 여기서 끝내야 해.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빗속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러나 그녀는 흔적을 지운 사람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아무것도. 그리고 도연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척 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성지원. 성유리의 딸. 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강도연은 몇 초 만에 이해했습니다. 유리가 그를 떠난 뒤 아이를 혼자 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자랐다는 것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성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네. 오늘부터 출근하세요. 지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도연은 그제서야 허물어지듯 의자에 등을 묻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연은 매일 성지원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보고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콘텐츠 기획안 검토, 미디어 전략 방향, 팀 내 업무 조율 의견. 그러나 회사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회의들이 평소에 도연이 직접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콘텐츠 팀 에디터를 개인 보고로 부른 것은 30년 회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지원의 눈이 어머니를 닮았는지, 말투가 어머니를 닮았는지, 웃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는 방식이 20년 전 그 사람을 닮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성지원은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회장이 이렇게 자주 부르는지, 왜 회의 중에 종종 묘하게 자신을 바라보는지, 왜 가끔 말을 하다가 멈추는지. 그러나 지원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입원 중이었습니다. 퇴원 일정은 아직 불명확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며 새 직장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유리도 딱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 감정을 안으로 꾹꾹 눌러 담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어느 날 오후 회장실에서의 보고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지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서려는 순간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잠깐. 그녀가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도연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천장이 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우세요? 처음이었습니다. 강한홀딩스 30년 역사에서 강도연이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너무 늦게 알아봐서. 성지원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회장이 우는지,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왜 너무 늦게 알아봤다는 말을 하는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눈물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처럼 느껴지는지. 지원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강한홀딩스 다녀. 알아, 말해줬잖아. 오늘 회장님이 울었어. 뭐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전화기 너머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응? 그분 이름이 강도연이야? 순간 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알아?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강도연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빗속에서 웃고 있는 유리의 얼굴, 뒷면에는 날짜만 있었습니다. 20몇 년 전 가을, 그는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울지 않았던 남자가,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뿌듯해했던 남자가 그 밤 혼자 회장실 창가에 앉아 어깨를 떨었습니다.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리지 않은 결단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놓쳐버린 손은 두 번 다시 같은 온도로 잡을 수 없습니다. 강도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유리와의 20년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성지원의 유년 시절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없었던 아버지 노릇을 지금 와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성지원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강도연은 그녀가 들어오자 먼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팀장 발령 제안서입니다. 저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압니다. 이유가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지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당신에게 닿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는 처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준비가 되시면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지원은 그날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멈췄습니다. 아기띠 속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눈끝에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명은 가장 늦은 순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늦은 사람이 가장 진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굳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봄은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시간, 놓쳐버린 선택, 그리고 그 대가로 삶 전체가 바뀐 사람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어디였나요? 차가운 척 했지만 사실은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었던 강도연이었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아이를 키운 성유리였나요? 아니면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온 성지원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이런 감동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